안녕하세요. 유망진 의사 황지연입니다. CRE, VRE 양성 환자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두 편에 걸쳐서 이미 방송을 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한 달 정도 지나서 이제는 종합병원에서 모시고 나가라, 다른 곳에 모셔라 이렇게 통보를 받은 경우에 집으로 모셔가도 될지에 대해서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항생제 내성균의 경우는 공기로 인해서 전파되는 그런 질환이 아니고 접촉성 감염, 그러니까 이런 균이 담겨져 있는 분비물이 묻은 것을 내가 다른 사람이 만졌을 때 감염이 될 수 있다, 이런 접촉성 감염이기 때문에 그나마 집에 다른 분들이 거쳐 하더라도 집으로 모셔갈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런데 단 제가 꼭 추천해 드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어린 아기가 있는 집, 아니면 면역 저하 상태인 사람, 예를 들어서 이식을 받은 사람이 있다던가, 아니면 고령의 그 배우자, 그러니까 뭐 아버님이나 어머님 한 분이 이렇게 CRE, VRE 양성이다라고 했는데 다른 배우자께서 살아계시고 이런 분들이 집에 계시다라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조심해서 집으로 모셔야겠다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이런 접촉성 감염의 경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염을 시키기 아주 좋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저희 의료진이 환자분을 볼 때는 일단 앞치마를 하나 착용을 하고요. 일회용 앞치마, 그다음에 글러브를 끼고 그 환자분에 대해서 조치를 한 다음에 글러브를 반대 방향으로 빼고, 그다음에 잘 이렇게 앞에 있는 앞치마를 버려서 그것을 이렇게 지정된 곳에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잘 관리가 될 것 같지만 요양병원에서 이런 환자분들을 잘 모시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동간병을 하는 간병인사님들이 이런 환자분들을, 격리 환자들을 다루는 것, 접촉성 감염 환자들을 다루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보통 한 분이 한 명, 두 명을 보기보다는 세네 명, 많게는 6명까지도 보는 공동간병 체제에서는 이 환자분을 보다가 급하게 저 환자분을 봐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항상 보호구를 착용해라 라고 지침을 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VRE균이 코호트 격리가 가능하니까 VRE 환자끼리만 이렇게 모아놓는다 하더라도 이게 나아갈 쯤 하면 다른 환자를 만졌던 손으로 또 다른 환자를 만지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음성 전환이 일어나기까지 또 시간이 걸리는 한 가지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합병원 의사들이 대부분 이런 CRE 양성, VRE 양성 진단을 받으면 집으로 모시고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물론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깨끗한 환경일 거고요, 또 정신적으로도 가장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단순히 이런 CRE, VRE 양성 환자가 아니라 폐렴도 많이 돌게 되고, 감기, 여러 가지 감염성 질환이 많은 요양병원의 환경보다는 집이 여러모로 깔끔하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한테도 굉장히 좋죠. 하지만 과연 집에서 우리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집안이 얼마나 될까? 10집이라면 아마 한두 곳밖에 이렇게 부모님을 전적으로 전담해서 모실 수 있는 경우가 한두 군데밖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은 맞벌이를 하는 경우도 많고, 7, 80대, 80대, 90대의 어르신들이라면 대부분 자녀의 나이도 60대, 이렇게 70대 초반까지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 자체도 또 아프시고요. 또 이렇게 분리해서 생활할 만큼 집이 넓거나 깨끗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종합병원 의사분들께서 집으로 모시고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가볍게 쉽게 말씀하시지만 가장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집에서 이러한 격리 환자를 모시는 방법입니다. 일단 준비해 주셔야 될 것들이 앞치마, 그다음에 손장갑, 그리고 이런 것들을 쓰고 난 뒤 버리는 봉투를 별개로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알코올
를 뿌려서 이렇게 기구들을 닦아야 되는 그런 뿌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요즘은 티슈들 자체가 99%뭐 살균이 된다라는 티슈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살균 전용 티슈를 이용해서 수시로 그 환자분이 사용하는 그런 기구들, 침대 뭐 모서리라던가 침대 문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닦아 주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생활하다 보면 점점 무뎌지고 익숙한 환경이 되기 때문에 점점 장갑도 제대로 안 끼게 되고 급한 나머지 뭐 설사를 하시게 된다 그러면 막 이렇게 그 주변이 더럽혀지고 있으면은 순간적으로 그걸 만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환경들, 이런 습관들이 무서운 거여서요. 그런 것들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집에서 있다 보면 언제 어떻게 VR이, CR이 균이 음성 전환을 일어나고 있는지 이것을 검사할 방법이 적절치가 않습니다. 대부분은 분비물, 소변이나 대변에서 이런 균들을 채취해내기 때문에 이런 균이 있는 분비물을 가지고 또 병원에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방문 진료를 하게 되니까 방문 진료를 신청을 하셔서 검사 의뢰를 하시게 되면 간호사나 의사가 방문해서 이런 분비물을 채취해서 그 자리에 적절한 용기에 담아서 이제 검사를 보내게 되죠. 이렇게 해서 한 번 음성이 나오면 곧바로 저희가 이틀, 1, 2일 간격, 뭐 길게는 2, 3일 간격으로 해서 연속으로 방문해 드려서 이런 균이 음성이 되었음을 확인해 드리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집에서 CRE, VRE 환자분을 모시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또 가장 좋은 환경이긴 합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여러 가지 잘 짜여진 구조를 만드시는 것이 일단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환자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검사를 제대로 해줄 만한 방문 진료가 가능한 팀을 미리 섭외해 놓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간병사님이나 요양보호사님들이 대부분 이런 환자분들을 보기를 굉장히 꺼려하시기 때문에 잘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것들이 크게 대수롭지 않다. 그리고 건강한 우리 같은 성인들은 이런 질병에 노출이 되더라도 걸리지 않는다라는 점을 잘 교육을 받은 그런 분들을 만나실 수 있으면 너무 행운인데요. 아마 이런 간병사님들이나 요양보호사님들을 교육하는 그런 기관에서도 이런 질환은 어떤 생활수칙만 잘 지키면 문제가 되지 않으니 꺼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교육을 좀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제가 추천드리는 건 갓난아기나 아니면 아직 유아기야 아기들이 있는 집안이라던가 혹은 또 면역 억제가 필요한 이식 환자가 있다거나 아니면 또 배우자분이 너무 고령이신데 아프시다거나 이런 환경이라면 되도록이면 집에 모시는 것보다는 이런 환자분들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모시는 요양병원이 요즘은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먼저 고려하시는 것이 더 옳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